요거 이제 회계상의 거래인 거 아닌 걸 이제 먼저 찾아내셔야 되겠죠? 요거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자, 여기 10만 원이죠. 10만 원을 출자해 영업을 시작했다. 자, 내가 아는 자산 계정 과목 여기 이제 요런 것부터 찾으시면 돼요. 자, 현금 있고 출자 영업 시작하면 자본금입니다. 자산부채 자본 변동사항이 있죠. 그럼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주문, 보관, 계약, 약속,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왜?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 되는 거 이거 되죠. 자산부채 자본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이제 여러분들 20만 원을 빌려왔습니다. 빌려왔습니다. 현금이 들어오기로 약속하셨어요. 아유, 약속이네요. 약속은 회계사의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현금 3만 원을 분실했습니다. 현금이 나가겠죠. 분실됐으니까 자산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얘도 도난당했네요. 자,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내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회계상의 거래가 되시는 거고요. 한빛은행에 현금 30만 원을 차입하다. 얘는 약속한 거고요. 얘는 차입입니다. 실제로 빌려온 거죠. 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현금은 들어오고 차입금은 갚게 되는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산부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회계상의 거래가 되시는 거고요. 자, 주문했어. 주문 회계상의 거래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산부채 자본 변동사항이 없다. 자, 급여 40만 원 주기로 종업원을 채용하기로 하다 그랬습니다. 언제 실제로 회사가 돈이 나간 게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화재로 인하여 건물 50만 원이 소실되었습니다. 건물이 타서 없어졌습니다. 내 자산이 줄었네요. 그럼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사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로 본다. 손님 접대를 위해서 옆집에서 빌려오셨습니다. 갖다 줘야죠. 뭐 돈이 뭐 나간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산부채 자본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럼 회계상의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거. 자, 영업용 책상 의자, 업무용 책상 의자 5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이제 일주일 후에 주기로 하겠습니다. 책상 의자 뭡니까? 피품이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들어옵니다. 자산이라는 거. 돈은 언제 줍니까? 나중에 미지급가.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변동사항이 있다. 얘는 회계상의 거래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회계상의 거래. 자, 우리 아까 배운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가 있으면 이렇게 교선혼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시고 현금 지급해서 내가 아는 단어도 먼저 찾으시면 돼요. 자, 상품이 있고 현금이 있습니다. 자, 뭐가 들어옵니까? 상품이 들어오고 현금은 나가겠죠. 자, 하나를 결정하시면 돼요. 이따 이제 분기에서 똑같은 얘기 하겠지만, 자, 내가 아는 단어를 먼저 찾으세요. 자, 그게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일단 대부분의 자산은 무엇이 들어오면 차변에, 무엇이 나가면 대변에 적습니다. 자, 여기는 들어온 거 차변, 나간 거 대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럼 나머지 거 대변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이따가 배우실 분계도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교환거래와 손익거래, 그리고 혼합거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상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한 거고, 현금 나갑니다. 그죠? 자산 감소하니까 자산 부채 자본만 생기는 발생은 교환 거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현금 13,000원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잡손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업활동 관련 없이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하신 거죠. 요거는 비용 발생하셨죠. 자, 요건 뭡니까? 손익거래. 자, 대여금과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대여금 회수했습니다. 자, 회수했으니까 돈 받으셨으니까 자산 감소할 거고, 여기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몽땅 다 현금으로 하죠. 위에 것만 보시면 현금과 대여금만 보면 자산이니까 자산부채 자본만 발생하는 거래를 우린 교환거래고요.
자, 밑에 거 보시면 이자 수익 발생했는데 대가를 받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손익거래. 두 가지 다 나오셨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랬죠? 혼합거래. 자, 얘는 혼합거래고요. 자, 4번은 비품을 어, 한 조를 구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비품 들어올 거고, 그러면 대면은 미지급금, 뭐 금액은 안 나왔는데요. 자, 뭐 아무튼 5만 원이 5만 원 이렇게 샀겠죠. 비품 들어올 거고, 자, 돈은 나중에 줄 거니까 미지급금이죠. 얘는 교환거래죠. 화재 상품으로 30만 원이 소실되었다. 자, 그럼 상품이란 자산이 타서 없어지면 우린 재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용 발생하시는 거고요. 상품 감사합니다. 자, 이렇기 때는 손익거래가 되시는 거고요. 점주가 우리 여기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점주라는 표현합니다. 자, 외상값을 받아 가사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인출고 이제 법인이 사용하시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지급금 처리합니다. 뭐 이제 자본입니다. 외상값 받은 거 없어졌으니까 외상매출금. 그래서 얘는 우리 교환거래가 되겠죠. 자산부채 자본만 생기는 거래니까 교환거래. 한 달분 집세 20만 원 현금 지급했어요. 현금 자 나가면 대변이고 자 집세는 임차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래서 요거는 손익거래가 되겠죠. 자 우리의 이제 결합관계 요소입니다. 그렇죠? 자산 증가하죠. 아까처럼 어, 자본 증가하죠. 출자 영업을 개시하면 자 우리 이런 걸 교환거래라고 얘기했습니다. 컴퓨터 사셨어요? 자, 그럼 컴퓨터 들어옵니다. 대금은 나중에 좀 뭐라 그랬죠? 미지급금. 그래서 이건 교환거래. 자산부채 자본만 있는 거를 교환거래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90만 원. 자, 갚았어요. 현금으로. 그렇죠? 현금 나가죠? 이건 자산부채밖에 없죠? 그럼 이러면 교환거래. 자, 영일상점에서 상품 40만 원 매입하셨습니다. 상품 들어옵니다. 자산 증가합니다. 자, 대금은 현금 나갑니다. 그렇죠? 현금. 자, 그래서 얘는 교환거래가 되는 거죠. 자, 보험료를 주셨어요. 그럼 보험료 비용 발생하고 대가는 현금으로 주시고 그럼 요것은 손익거래가 되시는 거고요. 자, 이자 줍니다. 이자만 주신 거예요. 이자 비용 발생하고 현금 나가. 손익거래가 되겠죠. 집세 받고 현금 받으셨어요. 그럼 현금 들어온 거고 집세는 우리 임대료 수익 발생했으니까 손익거래가 되시는 거죠. 현금 자 우리는 증가합니다. 왜? 빌려준 대여금을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발생하고 단기 대여금 자산 감소할 거고 그럼 두 가지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는 혼합 거래라고 얘기했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 나가고 차입금 갚고 이자 줄 거고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혼합 거래가 되겠죠. 혼합 거래가 가장 좋게 나온 게 8, 90번이네요. 자,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제 원가가 나오면 이제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분기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원가 이거 따로 계산하는 방법. 자, 상품 80만 원짜리를 98만 원에 팔았으니까 돈이 남죠. 상품 매출이. 그래서 얘는 혼합거래가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분개가 되는 거죠. 자, 어느 계정에, 어느 변에 얼마의 금액을 기입할 건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우리는 분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월 4일 날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계정 과목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거래 요소를 파악하시면 자, 상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산 증가할 거고 현금은 나가니까 자산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구체적인 회계 용어로 일축해서 한꺼번에 같은 공통어를 쓰자라는 겁니다. 분계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들어오면 어느 변입니까? 차변. 무엇이 나가면 대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걸 갖고 하면 자, 상품이 들어오고 또는 현금이 나오고 자, 하나만 결정하시면 하나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 거 반대편 거가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얘는 상품이 들어온다. 그럼 차변의 상품. 자, 얼마입니까? 10만 원. 기금. 자, 어느 계정에 상품 계정에 어느 변에 적으셨어요? 차변에 얼마의 금액을 10만 원 이렇게 적는 절차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회계상의 분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변 걸 적으시면 대변 현금 나갑니다. 그죠? 무엇이 나가면 대변. 그죠? 이게 100%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자산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이렇게 들어온 건 차변, 나간 건 대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수익 비용은 들어오고 나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다 맞추지 마시고요. 일단 그래서 자산부터 찾으시면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현금이니까 현금부터 찾고 그 다음 나머지 거 결정하시면 분계를 좀 더 쉽게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계정입니까? 현금 계정. 어느 변? 대변. 얼마의 금액? 10만 원. 자, 이렇게 기록하는 절차를 우린 회계상의 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자, 회계상의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뭐 어려운 분계는 아니시고요. 천천히 저랑 같이 하시면 되겠죠? 현금을 가지고 출자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출자 영업을 시작하면 회계상에서 우리 자본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50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고요. 업무용 책상 의자는 우리 이제 비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대금은 현금 지급. 내가 아는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현금, 그 다음에 비품. 영업용 책상 의자는, 자, 그럼 비품 15만 원.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네요. 뭐가 남았습니까? 현금 남았죠? 그럼 대변에 현금 15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거는 상품 35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 매입하고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매입하고까지만. 매입하고, 그러면 상품 들어오죠? 350만 원. 그럼 이제 결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이제, 나머지 건 이제 나간 거잖아요. 자,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셨습니다. 그럼 현금 나갈 거고요. 200만 원. 대변의 현금. 그럼 나머지 잔액이라죠. 잔액 얼마입니까? 150만 원은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면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현금 나가고 차변에 급여, 비용 발생하고 그죠? 그 대변에 현금 7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자, 요건 이제 분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와 이익을 따로서 나눠서 적는다. 자, 요런 업종들은 이제 고가품이나 이런 이제 비싼 물건 파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기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원가와 이익을 나눠서 분리해서 이렇게 나눠서 적는다. 그래서 분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이 나갑니다. 원가부터 쳐드셔야 돼요. 120만 원짜리. 그리고 이익은 30만 원 남죠. 왜? 150만 원에 팔았으니까요. 그럼 150만 원 중에 50만 원은 뭘로 받으셨어요? 현금으로. 자, 그리고 나서 잔액은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지금 팔았기 때문에 외상값을 나중에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수도관계비라고 해요.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이라고 적으시고요. 차변에는 수도관열비 이렇게 15만 5천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외상매입금 5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현금 나갑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 자, 외상매입금 뭡니까? 우리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부채가 주는 거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50만 원. 현금 100만 원을 10개월 상환 후 상환하기로 차용 증서를 발행하여 주고 차입했다. 그럼 결국엔 돈을 빌려왔다. 1년이 넘어가면 우리 장단기를 구분하실 때 회계학에서는 자, 1년 내면 우리가 단기라고 표현하시는 거고요. 1년이 넘어가면 우리 장기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면 돈을 일단 들어옵니다. 100만 원. 그럼 1년이 안 넘어갑니다. 갚을 기간이 상환 이제 갚는다는 뜻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말하시면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외상 매출금 50만 원 약소금으로 받다. 우리 뭐 뒤에 어음대금에서 어음에서 배울 건데요.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움이라고 표현하시는 거고요.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받았다. 뭘로? 어음으로. 그래서 받으러 50만 원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건물 화재에 대한 보험료를 현금으로 줬어요. 그럼 현금 나가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보험 비용 썼죠. 자, 그래서 차변의 비용, 보험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학습 마무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 거래라는 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항들을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는 걸 우리 거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거래의 8요소는 우리 8가지 요소 이렇게 있었죠. 차변 요소, 대변 요소. 이 8가지 요소 기본적인 요소인데 뭐 알아두시면 더 좋고요.
자,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어, 증가 상태라고 얘기했죠. 자산 증가 차변, 부채 증가 대변, 자, 자본의 증가 대변. 자, 그래서 반대로 가면 감소가 된다.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라고 표현한다. 비용의 발생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그래서 분계라는 건 어느 계정에 어느 변에 얼마의 금액을 기입할 것인가 결정하는 이런 절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분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거래에 대한 분계도 하고 정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